제가 이런 그 전지 같은데 기타 이런데 어느 한쪽에 그 전기선을 구리선을 이쪽은 하나 주고 이쪽은 두 개, 세 개 주고 또 그걸 언오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만 쓴다든지 오프 시켜서 하나만 쓴다든지 전기량이 틀리게 나오는 쪽으로 전기가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그 전선을 몇 개 꼽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간다는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PM 반도체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하나 이쪽은 하나 주고 이쪽은 두 개 주고 해서 많이 주는 쪽으로 어떤 열전도 그렇죠. 전력이 끌어당기는 현상,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하시면 뭐 3개짜리에도 언오프 시켜갖고 할 수도 있고요. 각 전선을 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은 모터에도 한 선을 두고 이쪽은 두 선을 두고 이렇게 해서 모터를 움직이셔도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 이쪽에 한 선을 두고 이쪽에는 똑같은 한 선을 뒀다 그러면 어느 쪽에 전기를 갖다 언오프 시키느냐에 따라서 정방향, 역방향이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데요. 모터에는 전기가 걸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모터에 딱 한쪽에는 전기선 하나 두고 한쪽에는 전기선을 두고 동일한 두께라면 두 개 두고 또는 세 개 둘 수도 있겠죠. 모터 타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해도 또 이렇게 한쪽으로 전류를 유도하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갖다 바꾸는 다이오드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전선 회로도에서 이렇게 선을 한 개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선 한 개 또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차별화해서 이렇게 어느 양극단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류를 전선 회로도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전선을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전류를 갖다 연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전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갖고 전력을 다이오드 역할의 S역으로 전류를 많이 흘러가게 하는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분기를 할 때 콘센트도 분기 아닙니까? 이런 막대기가 들어가요. 금속 막대기가. 그러면 이게 얇아서 이게 고장이 잘 난다. 최근에 5개 이상 바꿨거든요. 2개 이상은 무리예요.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이걸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렴 구조를 가지면 좋겠죠. 분란이 이렇게 전기 옮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전기가 축적이 되어서 분기가 잘 된다. 그래서 여기서 2개, 3개도 할 수 있겠죠. 좀 두텁게 만들어주는 기술.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구리줄이라도 구워주면, 아니면 이게 점점점점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서 전력을 축적하는 카패시터 역할을 만들어줘. 이 안에도요. 이와 같이 이게 이제 금속 배터리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갖다 잘라가지고 저렴 구조를 가지고 수십 장 해놓으면 이것도 이제 금속 배터리. 이게 또 오돌도돌하게 만들거나 이게 바를 좀 더 구워서 좀 더 전력을 축적할 수 있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DRAM 반도체 같은데 반도체 카패시터의 일정 부분을 좀 두텁게 만들어 줌으로써 전하량을 좀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DRAM의 약점, 리프레시를 계속해야 되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캐패시터를 4구역으로 오히려 나눠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두텁게 금속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하를 많이 축적해서 이렇게 DRAM의 어떤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다른 모든 카패시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금속을 두텁게 해서 나노 구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좀 두텁게 해서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저 기술입니다. 전기선 안에 이렇게 두리선을 두텁게 만들고 이거 사각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도 금속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가지고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기를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좀 그렇죠. 좀 더 동그랗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게 이제 네모나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회로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로도에서도 이 기술 써요. 반도체 회로도에서도 여기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여기 카페시터를 만들어 전력을 축적해서 옵니다. 물 같은 거 보내잖아요. 멀리 콘크리트 수로 이런 데도 여기다 수로를 좀 두터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 네모나게 하든 세모나게 하든 이렇게 해서 세모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세모나게 이렇게 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물이 차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물통로가 너무 좁으면 물이 역류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만들 때는 한 모양이 이렇게 해주면은 콘크리트 수로 만들 때 대평원 같은데 논에 물 줄 때 이렇게 만들면 콘크리트 수로 이렇게만 한 방향으로 계속 쌓아집니다. 이게 물통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콘크리트 수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통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물통이 있다가 이런 물통이 있다 그러면 이런 물통도 여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소방 화재 날 때도 여기다가 모든 호수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 크든 작든 물통을 달아줍니다. 모든 물 호수 이 기술을 모든 물 호수뿐만 아니라 액상이 흐르는 곳에는 다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유압 구조의 유압이 흐를 때도 이 기술을 아주 너무 크게만 하지 않으면 유압이 흐를 때도 압을 세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물통 구조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살짝만 유선형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면 압을 세게 만듭니다. 전기 배터리 안에서 제가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전해질이 흐르는 통로 파이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리튬 이온이 움직이면 되게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속도가 빠를 거라고 이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유선형을 좀 이렇게 물통 같은 걸 만들어서 속도를 압을 빨리 하는 아주 그냥 이렇게 보일랑 말랑 이런 식으로 정도만 하셔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 기술을 다른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액상이 흐르는 곳에 전기가 흐르는 곳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기가 흐르거나 통신선, 광소면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광소면에서도 이렇게 약간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유선형으로 광소면선이나 통신선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좀 과장되어서 그렸는데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약간 압을 모아서 물통 구조로 모아서 멀리 쏴줄 때 이것도 통신선에서도 이런 통신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하려고 이해하게 하려고 좀 두텁게 그랬지만 아주 보일랑 말랑하게 살짝 유선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통신선 동축 케이블에서도 통신선으로 쓰이는 구리선이를 통신선으로 쓰일 때도 도움이 되고 반도체에서도 광선면선에서도 되고 이렇게 모든 선에는 이렇게 이 기술을 통해서 신호선을 멀리 증폭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선 전파에서도 중계기를 둬가지고 증폭해서 멀리 보내는 기술하고도 좀 유사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니다.